자, 또 돌아온 운전고 내신 대비 시작해봅시다. 그래도 다행히 3과 앞에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서. 영어 수행평가 참 뭐 안 정해졌어? 아직 얘기 없어? 다음 주에 나와? 회의 아직 안 하셨구나. 시험 그럼 다음 주에 교과서도 나오겠다. 어디 할지. 근데 왠지 이거 단어 하실 것 같아서 미리 만들어 놔야겠다. 네, 지금 외부 지문이, 그러니까 진짜 레전드인 게, 내가 지금 이번에 내신 대비 11개 하거든요. 근데 11개를 하는데 출판사랑 외부 지문이 하나도 안 겹쳐. 와, 진짜. 그래도 지난 학기에는 그래도 니네가 정발고 3이랑 막 겹치고 좀 그랬거든, 살짝. 어떻게 한 개도 안 겹쳐. 지금 그래서 나 외부 지문 지금 편집만 270개 하고 있어 지금. 죽어나고 있어 지금. 자, 그래도 어제 그 졸업한 백마고 제자들 찾아와서 이렇게 같이 밥 먹고 술 먹었는데 기분 재밌더라고. 너네도 얼마 안 남았잖아. 마무리 이쁘게 해가지고. 유나 가고 싶은 학교 정했어? 그러니까 꼭 가자. 너희도 맛있는 거 사줄게. 자, what is that? 관계대명사 what은 것이죠. what is that? 얘기가 되는 것은, 그러니까 말이 되는 건 is never a mere repetition. 그저 반복에 불과하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걸 유나가 반복했다라고 했을 때 그게 같냐? 아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더라도 누가 했냐에 따라,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미묘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를 얘기하려는 것 같아. 딱 봐도 1번 보니까. 자, 관계대명사 와 쓰이는 거 조심하시고요. Even if one agrees word for word. 이거 word for word가 그냥 너네 사전에 찾아봐도 알겠지만 진짜 말 그대로 이게 뭐라고 돼 있냐면 말 그대로라고 돼 있어. 그래서 word for word with. 그러니까 이거 쉽게 얘기하면 agree A with B야. 그래서 여기서 agree는 일치시키다야. 알겠죠? 그래서 말 자체를 뭐와 something that has been said before, 그 전에 말이 되었던 것과 같다라고 너네가 해버리면 이런 뜻인 거죠. 알겠죠? 이건 당연히 주격관계 대명사고요. 자, everything. 그리고 짝대기로 이 everything을 부연 설명해 주네. The world, the speaker, the circumstances, the addressee. addressee는 그때 내가 address 때 뭐라 했지? 말할 때 쓰면 연설하다. 그러니까 연설을 듣는 사람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청중. And the meaning of what was said. 이것도 관계대명사 아시겠네? 그래서 말한 것의 의미, 이런 기타 여타 모든 것들은 has changed. 바뀌었다. 이건 거죠. 그러니까 말은 반복되더라도 무조건 똑같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거야. 그래서 내가 매번 특히 중학교 2, 3학년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 두신 부모님이랑 상담할 때 특히 얘기하는 게, 어머니랑 저도 똑같이 애들한테 얘기합니다. 근데 메신저가 누구냐에 따라서 애들은 또 되게 다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하면 조언일 수 있는데 어머니가 하면 잔소리잖아. 너희도.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지 이것도. 나는 분명히 너희 어머니랑 똑같이 얘기하거든. What one says. 또 나왔네. 자, 그래서 누가 얘기하는 건 therefore in each case unique.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이 unique죠. 그죠? 자, 그러면 unique 여기서 제일 중요한 중심 내용 주제니까. 다른 단어로 한번 바꿔보면 빈칸 추론 문제 나올 수도 있겠죠. 뭐라고 하면 돼요? 뒤로 쓰면 distinct 쓰면 되겠죠. distinct 내지는 distinctive 이런 단어를 쓰면 되겠습니다. 뚜렷이 구별된다. 아니면 조금 독특하다란 뜻에서 쓰고 싶으면 peculiar 같은 단어를 써도 되죠. 살짝은 조금 벗어나긴 하는데, 근데 완전히 다 개별적으로 좀 특이하다 이런 뜻으로도 쓸 수 있겠죠. Although most of our statements are unoriginal, 대부분 우리의 말이 unoriginal, 독창적이지 않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다 뻔하다, typical하다라는 뜻이잖아. 근데 they show, 자 요거 잘 봐. They show 타동사인데 목적어는 안 나오고 through their particular, even unique style까지가 전치사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뒤에 온 거야. 이거 여기 위치 조심해. 이거 문법 조심하세요. 이거 접속사 대. Someone has appropriated. 자, 발음을 제가 appropriated 이라고 해서 액센트를 뒤에다 뒀으니까, 그러니까 동사로 본 거고, appropriate라고 하면은 적절한이잖아. 그게 왜 적절한이라는 뜻이 되냐면 나한테 맞아서 적절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해석하면 자신에게 맞추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미 자기의 표현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함께 그러니까 thereafter 이 appropriate 한 데다가 거와 함께 더불어 personalize까지 했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개별적인 걸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얘들아 하나 더 있다. 이 personalize나 이런 게 있으니까 이것 써도 되겠다. tailored 사람한테 딱 맞춤식이다. tailored라는 단어도 꼭 기억하세요. 자, every sentence proves that 타동사니까 접속사 목적어 자리죠. The author has changed a received gift into a thought of her own. 그래서 저자는 그러니까 이 말을 한 사람은 결국 자기가 받은 선물을 뭘로 자신의 생각으로 바꿨다. 자, 그럼 당연히 저 선물이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거 뭐 낼 수도 있어? 단조롭지만 점수를 주는 차원에서 지칭 추론 문제 낼 수도 있지. 다 밑줄 근 다음에 여기서 서로 같은 거 가리키는 것끼리 묶은 것은 이거 운정고에서 출제된 적 몇 번 있으니까 그것도 출제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저거의 의미는 선물의 의미는 다음 장에서 내용 정리하면서 잡아드릴게요. An analysis of what is one's own might then reveal much of what the speaker has borrowed from parents, guides, friends, books, fashions, etc. while at the same time 에서 이제 끊기는 거 보면 자 누가 what is one's own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가 자기의 것이 뭔지 자기 자신의 것이 뭔지에 대한 분석 자체는 어쩌면 드러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 what is one's own might 하고 쭉 그대로 가버리면 안 돼. 여기까지가 툭 끊기는 거야. 얘가 주어고 얘가 reveal이고 그래서 많은 것들을 말한 사람이 이 여러 사람들로부터 무엇을 빌려왔는지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그와 동시에 disclosing 지금 접속사 플러스 분사 생략 구문이야. 알겠지? 그래서 접속사 와서 지금 주어 동사 생략된 거고요. disclosing 지금 여기 타동사니까 목적어 왔죠? 그러니까 능동에 ing 써야 돼요. 그래서 요것도 disclosing이 맞냐, disclosed가 맞냐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앞에 요 접속사 존재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접속사 플러스 생략 구문. Disclosing how all these influences have converged into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한테 표현을 빌려왔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와 동시에 누구한테 빌려왔음과 동시에 그 사람 자체의 개성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향력들이 모여서 이 사람이 결국 만들어낸 독창적인 결과는 뭔지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어휘 문제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특히 이런 disclose나 이런 거 다른 단어 바꿔서 어휘 문제 내기도 참 좋아 보이고 일단 무엇보다 의미를 통해서 지칭 추론 문제도 나올 것 같고 의미 문제도 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다양한 문제들이 나올 것 같아요. 수능식으로 출제한다면. 자, 그래서 여기 어딨냐? 어딨냐? 아까 여기. 자, 이 받은 선물이 뭐야? 윤아, 말 그대로. 받은 선물. 뭐 크리스마스 선물은 아니잖아. 이거 뭐야? 다음 장 넘기면 돼. 자. 자. 다른 사람한테 빌려온 말 그거 얘기한 거잖아.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온 거지. 자, 그래서 결국 누구한테 빌려왔는지도 알지만 그 사람의 고유의 속성에 대해서도 알 수 있어요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언어 표현은 동일하게 반복되어도 결국 고유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라고 두 갈식으로 서술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즉 아무리 같은 표현이어도 전달되는 방식과 의미 등에서
미묘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차용, 빌려온 표현, 차용된 표현에서도 그 사람의 개성을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너네도 마찬가지 저기 오아시스 할 때 지금 4단계 니네가 이걸 해봐야 되잖아. 그때 꼭 반드시 이렇게 소재를 끌어다가 이렇게 연결하면서 해봐. 그러면 쉽게 할 수 있어. 언어 표현은 동일한 반복이 있더라도 고유성을 지녀 미묘한 차이가 있고 개성을 드러낼 수 있다. 언어라는 말이 없지. 혹시 모르니까 언어라는 말도 써줄게요. language가 아니라 이럴 때는 뭐라고 써야 돼? linguistic이라고 해야지. lingua가 말이란 뜻이거든. 똑같은 identical originality uniqueness. 자, 미묘한은 nuanced, 뉘앙스 우리가 얘기하는. 그다음에 아니면 subtle, 미묘한. 개성, personality, individuality. 이 지문은 주제 제목을 포함한 대의 파악 문제부터 해서 어휘 문제, 지칭 추론 문제 같은 내용 파악 문제로 출제될 개연성이 좀 높아 보여서 단어를 좀 유난히 많이 잡아봤습니다. 근데 아마 거의 다 아시는 단어일 겁니다. 그래서 훈련하실 때 참조하시고요. 자, next 2번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8번까지 쓱 다 할게요. Worry, 걱정은 is often the recognition of incompleteness. 우리가 하는 이 걱정은, 자, 이 지문 잘 봐야 돼. 이 지문은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걱정은 종종 뭐에 대한 인식이다? 아유, 여기 불편했겠네. 자, 걱정 같은 경우는 불안전함에 대한 인식이다. 이거 우리 1학기 때도 그렇고 이런 질문 많이 나오잖아. 인간은 기본적으로 불확실성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거를 불확실을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를 갖고 있다. 그래서 뭐든지 막 헤집어보고 막 그런 거. 이거 1학기 때 나왔던 것 같은데. 수능 특강이 아닌가?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는 불안함을 느끼는 거지. 뭔가가 좀 부족하면, 불안하면, 불안전하면. In a word marred, mar. 자, mar는 사실 몰라도 돼요. 근데 어쨌든 손상을 끼치다라는 뜻인데 이런 불확실성에 의해서 손상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요거 조심해야죠. 요거 어법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일단 marred 같은 경우는 우리 저기 정규 수업할 때 내가 딴 단어로 바꿨는데 혹시 유나 이거 기억나? C. 내가 이 단어 이번에 핫하다고 꼭 외우라고 했잖아. 그럼 혹시 기억나요? C? compromise. 유나 compromise 때 뭐라고? 타협하다도 있지만 손상시키다, 위태롭게 하다, 저해시키다. 안 좋은 뜻으로도 알아야 돼. 이거 지금 심지어 수능 완성 지금 고3이랑 하거든? 수능 완성이 또 나왔어. 이번에 compromise 진짜 나올 것 같아. 그래서 불확실성에 의해서 이렇게 훼손된 세상에서 기분 좋게 딱 콤마로 끊어줬으니까 주어로 읽으려 했더만 이 양반이 지금 장난치고 있지. 지금 swirling이라고 했는데, 자, 분사 구문이죠. 이거 분사예요, 분사. 그래서 a question, 얘가 주어고 rise가 자동사가 되는 겁니다.
rises to the surface of your awareness. 그래서 어떤 한 질문이 여러분들 인식의 표면 위로 올라온다. 그러니까 갑자기 문득 이런 질문이 너네 머릿속에 짠 하고 떠오를 거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얘는 뭐냐? 일단 swirling 분사구문이죠. 소용돌이 치면서 동시동작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일단 주절보다 앞에 나왔으니까. 그래서 너 주변을 이렇게 소용돌이 치듯이 막 휩싸을 거야. 그러면 얘는 뭐야? 당연히 분사구문의 의미상의 주어야. 왜? 주어가 여기는 question이니까. 다르죠? 자, 요거 조심하세요. 그래서 의심이 여러분들 주변을 솟구치면서 여러분들은 갑자기 문득 하나의 질문이 머릿속에 딱 하고 떠오를 거야. And in that moment of recognition, 그리고 이러한 인식하는 단계에서 여러분들은 might choose to solve the mystery, 이 불안함을 느끼게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겠지. 이게 인간의 본능이죠. 그지? 자, you engage,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유나, 건영이랑 가위바위보를 5판에서 5판 3선승제로 해서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이 마라탕 쏘기 했다 쳐. 자, 근데 유나야, 너가 주먹을 3번 연타로 내서 다 이겼어. 너 다음에 뭐 낼래? 가위 낼 거야? 가위 낼 거야? 건영이는 만약 반대로 너 계속 주먹해서 쭉 이겼는데 그 다음에 너 뭐 낼 거야? 계속 주먹할 거야? 자, 가위 왜 냈어? 왠지 3연타로 이렇게 나를 행운을 줬으니까 왠지 다음엔 안 줄 것 같으니까. 그런 불안함을 해소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소위 징크스를 만들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혈안이라는 거야. 그래서 you engage in, engage는 참여하다잖아. 근데 어떻게? 열정적으로 참여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몰입한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좀 어떤 느낌도 강해? immersed. 푹 빠져있다. 몰두했다. 물론 당연히 저기다 B 써줘야 돼요. You are immersed in 이렇게 바꾸겠죠. 근데 어쨌든 engage in이 저런 몰입해 있다라는 뜻에 가깝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그리고 하나 더 preoccupied 이런 단어 쓰면 되죠. 그래서 지금 몰두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걱정을 한다라는 거죠. 그것도 아주 열심히. 자, 콤마하고 hoping이네. 자, 분사구문이죠. 뭐를 바라면서. 자, hoping against hope that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that은 당연히 hope가 뭔지를 설명해주는 동격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against hope니까 내가 이거를 반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했지. 오히려 이 against의 의미가 뭐예요? 버리지 않으면서란 뜻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간절히 희망하면서라고 해석해야 돼. 반대로. 자, that you'll finally nail down. nail down은 계속 좁혀나가다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해결하다라는 뜻에서 resolve 같은 단어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The unsolvable questions troubling your life. 여러분들의 인생을 괴롭히는 이런 어려운 질문을, 자, 분사구 수식이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해결할 거라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면서 열심히 걱정을 한다. 그래서 uncertainty or rather, 자, 동격이죠. 그러니까 불확실성. 그래서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the impatience with uncertainty, 이런 불확실성에 있어서의 우리의 조급함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계속 걱정을 하는 이유는, 불안해하는 이유는 결국 이 조급함 때문이라는 거죠. 조급함. 그래서 is a common thread. thread가 실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맥락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여기서 맥락. 그러니까 공통된 맥락이에요. 뭐를 거쳐서 running through는 쭉 계속 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실타를 다 풀어서 봤더니 다 똑같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많은 걱정의 측면에서 봤을 때 다 공통된다. 그 말은 뭐야? 우리가 일단 걱정을 하면 무조건 다 뭐가 생긴다는 거야? 걱정을 하면 조급함은 국룰이란 뜻이야. 이 common thread가. 그래서 일단 의미 써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걱정하면 흔히 조바심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common thread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the quest for a neat and satisfying. 자, 당연히 satisfying이라고 능동으로 써야 되죠. 감정 유발 타동사. satisfy는 뭐뭐를 만족시키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resolution 해결책의 사람들을 만족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능동에 ing가 쓰였다는 거. 그래서 깔끔하고 간단하고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우리가 찾아 나서는 건
주로 자 동사는 얘고 주어는 깜짝 quest가 주어죠. drives this behavior.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완벽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더 조바심이 난다라는 거지. 그지? It's understandable. 이해할 수 있어요. It's likely born out of a tireless commitment. 왜냐면 우리가 tireless, 쉬지 않고 계속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으로부터 생겨나거든요. To do better. 뭐가? 잘하려고. 자, 그러면은 to do better는 당연히 형용사로 쓰여서 commitment 꾸며주는 거고. 그래서 이건 결국 더 잘하려고 하는 이런 계속 끊임없는 노력으로 생겨나는 거라는 거 저도 잘 알아요. driven. 그래서 얘가 뭐에 의해서 주도되냐? willingness to pursue. 얘도 형용사. The important things in your life. 여러분들 삶에서 중요한 것을 추구하려는 의지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 저도 잘 안다고요. 자, 이거 분사구문이죠? 분사구문 내지는 분사구 수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하지만 worrying begins to deviate from that path. 문제는 잘하려고 하는 데서 벗어나니까 문제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despite your good intentions. 결국 걱정한 건 왜 걱정한 거예요? 우리가 잘하려고 걱정을 한 건데 근데 you get trapped. 결국은 뭐 한다? 결국 생각에 갇혀서 아무 행동조차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get trapped cold가 이래서 그래서 과거분사 쓴 거야. 알겠지? 그래서 뭐 하려는 건 안 한다. 행동하려는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갇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오케이, 요것도 그냥 내용 정리만 바로 하면 되겠다. 근데 일단 요거는 내용 정리가 좀 중요할 것 같아. 내용 정리 좀 제대로 공부하시고요. 걱정은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함에 의해 생겨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인간은 이러한 이를 통해 인간은 불확실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야. 걱정이 결국 순기능이거든. 우리가 미리 안 좋게 터질 걸 불확실성을 미리 예견해서 미리 해결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걱정은 당연히 좋은 거야. 근데 순기능이 있는데 하지만 이제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제대로 원래대로 원래 취지대로 하면 좋지. 원래 취지대로 하면 좋으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히려 잘 해결하려는 심리적 압박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주저하게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현실과는 다르게 걱정이 오히려 과다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지. 이번 학기도 어김없이 나왔네요. 걱정의 양날의 검. 자, 걱정은 좋은 결과를
내도록 노력 걱정은 좋은 결과를 내도록 더욱 노력할 수 있게 동기부여 해주지만 이러한 심리적 압박이 오히려 행동을 망설이도록 할 수 있다. optimal 이런 단어 쓰면 되겠죠. 최적의. effort가 써 있었던 것 같은데 있었나? commitment가 있었구나. 다른 좀 어려운 단어 endeavor. psychological pressure는 굳이 안 쓸게요. 다 아실 것 같으니까. 오히려는 rather 쓰면 되고. hesitate 쓰면 되죠. 아니면은 형용사를 쓸 거면 be reluctant to 쓰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정도 잡겠습니다. 양날의 검 혹시 써줘? 이제 안 써도 되니? 그 double edged sword 아니면 양면성 혹시 기억나? 건영 양면성 그것만 잡자. 기억나요? ambivalence. 왜냐면 얘들아 너네 양서류가 영어로 amphibian이거든? 왜냐면 이 저게 둘 다란 뜻이야. 양쪽. 그래서 amphibian 양서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로 외우시면 편할 거예요. 자, number 3. 자, 아마 오늘 지문 중에 제일 길 겁니다, 얘가. 근데 길기만 하죠. 자. 뭐 어쩌다 보니까 요즘 자꾸 내 저기 유튜브 쇼츠가 어느샌가 요즘 계속 현우진 쌤으로 도배돼 있다고. 난 그거 좋아요를 누른 적도 없는데 현우진 쌤이 요즘 이렇게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현우진 쌤 그 유명한 어록들 다 근데 다 알던 내용이야. 워낙 유명한 말들이긴 한데 현우진 쌤 제일 할 말 없게 만드는 말 있잖아. 얘들아 나는 상위권이었던 적도 없고 중위권이었던 적도 없고 최상위권이었던 적도 없어. 난 늘 극상위권이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근데 그 사람 얘기 들어보면 확실히 성공은 마인드가 정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너네 사례도 내가 왜냐면 요즘 중딩을 많이 가르치거든. 중딩을 많이 가르쳐서 그 건영이 그 민호 알아? 조민호? 그냥 뭐 그렇게 친한 건 아니지. 그냥 알기만 한 거죠. 어머니끼리 사이가 아셔서. 그래서 저기 너 이름 붙어 있잖아 저기.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가끔 이제 너희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 그래서 막 너네 동기부여 하려고. 얘들아 서울대 가고 막 이런 거는 뭐 머리가 좋고 나쁘고 그런 거 아니다. 태도다. 태도가 제일 중요하다. 여기 걱정 얘기하니까 그런데 그 강호동 아저씨 얘기한 것 중에 되게 멋진 말이 있는데 너네도 아마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프로는 생각한 대로 하지만 아마추어는 걱정한 대로 한다. 그래서 내가 요즘 중3이면 이제 제일 예민할 때잖아. 예비고1이니까 고등학교 어디 가니 대학교 어디 가니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이 많으니까. 그래서 애들이 막 걱정하느라 공부를 하나도 안 해. 걱정만 해.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 뭐하러 걱정하냐. 어차피 걱정한 대로 될 텐데. 너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 다 실현돼.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그냥 네가 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고 열심히 해. 이렇게 얘기한 적 있거든.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고 어차피 너네 이제 학기가 좀 있으면 끝나잖아. 12월에. 이제 3학년부터는 뭐 내가 3학년한테 매번 얘기하는 건데 너네도 마찬가지일 거야. 3학년은 공부하는 시기가 아니거든. 3학년은 수행평가하는 시기야. 왜냐면 진선 대부분 다 퍼주거든. A 진로선 때.
그래서 수행평가를 정말 열심히 해야 될 거야. 그리고 수행평가가 좀 밀도가 높아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번에 3학년 애들 학생부 첨삭 다 해줬는데 너네는 학교에서 다 해주지? 다 아마 압도적으로 잘해주실 거야, 운정부는. 정발고 여학생 한 번 내가 해준 적 있는데 2학년 때는 좀 이렇게 좀 어설프더라도 좀 논문을 끌고 오고 이렇게 좀 하는 노력이 보였지만 3학년 때는 확실히 전문적이어야 되거든. 거의 니네가 대학교 전공 가서 배우는 수준에 거의 버금가야 될 정도로 전문성과 깊이감을 좀 가져가야 되는데 그래야 인서울 교수님도 좋아하시니까. 근데 그런 거를 하려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공부가 베이스가 완성이 돼 있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이거 다른 학교 2학년 애들한테도 얘기했는데 특히 사실 건영이는 너 수능 1등급은 일단 나오기는 하지, 영어는. 그래서 일단 너는 과학을 아마 너 과학 혹시 2 하냐? 고민 중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 해야 되니까. 이제 유나 너 영어 수능 영어 몇 등급 맞을 거야? 2등급이야, 1등급이야? 아, 3이야? 2등급? 근데 2등급 맞으려면 듣기는 다 맞아, 혹시? 그럼 너 수능 영어도 같이 해야 돼. 해볼 수 있겠어? 그럼 수능 영어도 같이 줘? 진짜야. 진심이면 내가 진짜 도와주고. 그래서 유나 같은 경우는 혹시 평일에 숙제 관리나 그럼 수능 관리 이런 거 받고 싶으면 얘기해. 내가 새벽이라도 클리닉 잡아줄 테니까, 내가 봐줄 테니까 꼭 얘기해. 내년 진짜 얼마 안 남았어. 너네 수능 440일? 430일? 막 이렇게 남았어. 알겠지? 자, 좋습니다. 그러니까 파이팅 하시고요. 마무리 잘하세요. 자, 3번 질문 보겠습니다. In the early days of the commercial internet, 상업 인터넷의 초창기에 scholars discovered that 학자들이 이런 사실을 발견했었대. In cyberspace, 인터넷에서 computer code operated as a kind of law. 컴퓨터 코딩이 마치 법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걸 알아냈대. 그래서 법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법이 대체 뭘까? Now law as we know it,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법이 아니라 가령 public rules decided by legislators and judges. 그러니까 이거 분사구죠? 분사구 수식. 자, 이 public rules 이 부분은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이제 다음 장 의미에서 제가 한번 잡아드리겠습니다. 입법가나 법률가나 판사들, 그러니까 사법부나 입법부에서 정해진 공공의 규칙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종류의 법칙인데 그게 기술 그 자체에 그냥 처박혀 있는 거야. 그러면은 결정하다가 처박다가 좀 딱 봐도 반대되는 말이죠. 그러면은 이거는 반대되는 말이니까 아, 얘랑 얘가 서로 반의 관계니까 embedded는 어쩌면 이 처박혀 있다라는 말 자체가 공공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거구나. 그러니까 다 같이 논의와 수기를 거쳐서 합의해서 만든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만들어진 거구나 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일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가 아는 기본적인 법과는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So whenever we use an app, platform, smartphone or computer, we have no choice but. 자, we have no choice but은 뭐뭐 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뭐뭐 할 수밖에 없다. 이거 꼭 외워주시고요. 수능에 나온 적 있어요. but이 그거잖아. 뭐뭐를 제외하고는 선택권이 없다니까 할 수밖에 없다. 알겠죠? 자, 번역 이거 바꿔봐. 힌트는 캔낫이야. cannot help. cannot help following 쓰면 되고 아니면 cannot help but to follow도 되죠.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것도 리딩 부스터 독해 때 했던 문장이니까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에 나옵니다. 자, we have no choice but to follow the strict rules.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엄격하게 정해진 규칙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다. That are coded into these technologies. 자, 이것도 관계절 수식. 자, 근데 이거 생략해서 그냥 coded into만 써도 되죠. Some rules are commonplace, like the rule that you cannot access this system without the
correct password. 비밀번호를 치지 않으면 접속할 수 없다. 이건 주격관계대명사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관사 있으니까 관계절이겠지. 와 같은 이런 규칙처럼 너네가 되게 꽤 흔히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엄격한 규칙은. 그러니까 되게 엄격한 규칙이라고 해서 너네랑 되게 동떨어진 것 같잖아. 알고 보면 너네도 다 따르고 있어 라고 얘기하려고 저렇게 쓴 거죠. 그래서 hence the young man who lost more than $200 million because he couldn't remember the password to his virtual currency wallet. 이거 그래서 그때 정규 수업 때도 얘기했지. 이거 실제 사례야 이거. 비트코인 2009년에 사놨는데 비밀번호 까먹었고 알고 보니까 막 몇백억짜리인데. 아유 불쌍해. Other rules are more controversial. 다른 건 오히려 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특히 요거 요즘 논란이 많죠. SNS를 규제하니 많이 이런 거 요즘 말이 많은데 In 2020, 20년 후반에 One social media platform, 자 요거 어법 조심하세요. 한 SNS 업체가 제가 봤을 때 이거 페이스북이었을 것 같은데 자 유나 made it possible 하자마자 딱 봐도 it 뭐야 이거 다목적어죠. 그럼 요거는 보자마자 바로 뭐라 해야 돼? 의미상의 주어라고 해야지. 그래서 불가능하게 만들었어요. 뭐를? 사용자들이 공유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했다. A controversial article 신문 기사. 근데 그 신문 기사가 containing allegations of corruption about a public figure's son. 자, 분사구 수식. 자, 여기서 figure는 그때도 얘기했듯이 인물이라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한 공인의 아들에 대한 부패 혐의를 담고 있는 논란이 있는 기사거리를 공유하는 걸 금지한 것이 꽤 논란이었다. 이거 딱 봐도 조 바이든 아들 헌터 바이든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를 기반으로, 뭐를 근거로 that 동격 접속사 that it violated it은 당연히 이거 쉐어한 거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 공유하는 행위 자체가 플랫폼에 해킹된 자료를 공유하는 규칙을 금지하는 규칙을 위반했다는 점에 들어서 막아버렸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 문장은 어법 출제가 유력하니까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자, as more and more of our actions, interactions, and transactions are mediated. 그래서 우리 많은 행동과 상호작용과 거래 같은 것들이 이제는 점차 기술에 의해서 매개되기 때문에 중개되기 때문에 이 mediate가 무슨 뜻이냐면 얘들아 이거 되게 많이 나오는데 건영이 미용실 갈 때 어떻게 해? 어떻게 가? 그냥 가? 예약 뭘로 해 혹시? 네이버 예약으로 하지 않아? 전화로 해? 네이버 예약이야 딱 말이 통하는데 예를 들면 네이버 예약으로 했다 치면 그 네이버 예약으로 해서 네이버 앱으로 쓰잖아. 이게 mediate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이런 기술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예를 들면 내가 메가오더로 메가커피에서 커피 주문하는 거 이것도 mediate죠. 그죠? 그래서 those who write code increasingly write the rules by which. 자, 요거 관계절 수식이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해석이 우리가 살면서 따라야 하는 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live by the rules 라고 돼 있는 건데 그러니까 by가 뭐뭐 옆에라는 뜻이나 우리가 뭐뭐 옆에 끼고 산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끼고 사는 거니까 이제 우리가 지킨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by which가 나와야 된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나왔다. 요거만 유의하시면 되고요. 알겠죠? 애초에 live가 자동사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주어가 있으면 완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저것만 유의하시고 Software engineers are becoming social engineers. 그래서 요거는 의미 추론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마지막 문장에. 그래서 점차 컴퓨터 엔지니어들이 사회 엔지니어들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잡아봅시다. 이 지문은 근데 어법 출제가 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법 출제 조심하시고 공부 열심히 해두시기 바라고요.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의미. 자, 사회공학자가 된다라는 건 결국 무슨 의미겠어요? 디지털 기술의 규칙이 사회적 행동을 규정하고 제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 기술 업체들이 주도권을 갖는다는 거죠. 우리가 좋든 싫든. 왜냐면 주도권을 갖는다라고 했을 때 너네가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어. 근데 확 납득이 가게 하면 유나야 너 오늘 인스타그램 삭제하라면 할 수 있어요? 절대 불가능해. 인스타그램 삭제하기 300시간 동안 스터디 카페에서 계속 공부하게 하면 인스타그램 삭제하기를 포기할 거야? 아니야? 그건 또 아니야? 그거 그렇게까지는 아니야? 건영이 너 인스타 지우라면 지울 수 있어? 못 지워? 그러니까 주도권 가졌잖아. 그지? 얘네가 하지 말라면 못 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말이 많죠. 그래서 얘네한테 헤게모니 뺏으려고 별의별 짓 하고 있어. 그래서 호주 그 입법했다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호주에서는 만 17세인가 미만은 아예 인스타그램을 못 만들어 계정을. 근데 그거 우리나라도 따라서 한다 뭔다 뭐 그런 얘기 있었는데 할란가 모르겠네. 난 처음에 저게 무슨 사회주의적 발상이지? 저거 개인의 자유 억압 아닌가? 라고 생각했는데 SNS가 너네한테 끼치는 폐악이 생각보다 크더라고.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미국에서는 온갖 로비가 이제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데 뒤에서 못하게 하려고 그 법안 통과. 하루에 제일 많이 키는 게 인스타그램 아니에요? 그지? 너네 왜냐면 카톡 나랑만 하지 너네 카톡 잘 안 읽지 심지어. 카톡 알람 아예 끈 애들도 많던데? 거슬린다고? 그지? 다 DM 하잖아. 너네 근데 놀랍게도 내후년에 이제 카톡으로 바뀐다 그거. 세대마다서 쓰는 게 달라. 20대 오면 귀신같이 카톡으로 바뀌어. 애들 다 카톡 쓰니까. 일단 왜냐면 교수님이랑 조교가 다 카톡 쓰니까 너네가 카톡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어. 자 어쨌든 그렇고 디지털 기술 내에는 무조건 따라야 하는 엄격한 규칙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규칙은 사회적 합의 없이 디지털 기술 업체들이 일방적으로 정했다. 앞으로도 이러한 업체들이 주도적으로 규칙을 만들어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소셜 엔지니어라고 한 거죠. 이러니까. 디지털 기술 내의 엄격한 규칙은 사회적 합의 없이 업체 중심적으로 일방적인 방식으로 정해진다. 뭐 소셜 어그리먼트 이런 건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고 뭐 centered 쓰면 되는데 아니면 편향적이라는 뜻에서 좀 안 좋은 뜻으로 biased라고 의역해서 쓸 수도 있을 것 같고 일방적인 one sided 이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방식으로 정하는 거잖아. 그래서 규칙을 부과하다라고 했을 때 이런 느낌이면 impose를 쓰면 딱이야. 알겠지? 규칙을 매기다 할 때 impose. 나는 원하지 않은데 일방적으로 매기는 게 impose예요. 자, 4번 질문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브랜드. 자, 브랜드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때도 해설하면서 설명했듯이 그때도 내가 아마 이렇게 물어봤을 것 같은데 유나한테 다음에 아이폰 살 거냐라고 하면 아이폰 산다고 했듯이 이 브랜드의 파워가 상당한 거죠. 그지? 그리고 나중에 권영이 저기 독립해갖고 집 샀는데 친구가 집들이 선물로 LG 세탁기가 아니라 중국산 세탁기를 사줬어. 기분 좋아 안 좋아? 안 좋지. 왜? 근데 요즘 중국도 되게 잘 만들잖아. 요즘 막 알리페이나 알리바바나 이런 데 보면 막 5천 원짜리인데 막 겁나 좋고 막 이렇긴 하거든. 중국이 싸구려 만드는 것도 옛말인데 근데 그래도 기분이 안 좋죠. 괜히 뭔가 사기가 싫잖아. 이게 브랜드의 파워라고 생각해 난.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적 브랜드가 나는 지금 이 순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때 지금 브랜드 잘 만들어 놓으면 우리 뒤에 후배 세대들한테까지도 되게 영향이 되게 클 것 같아. 그래서 김구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그 문화 강국 막 이런 거 그런 얘기처럼 지금 이 기회를 잘 살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브랜드는 그런 의미에서 되게 중요하고 특히 경영학에서도 내가 제일 재밌게 배웠던 분야였던 것 같아요. 브랜드. 그래서 막 나도 저기 막 사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쓴 건 아닌데 저 학생이 주인공인 수업 저것도 있잖아. 결국은 저 브랜딩 파워를 만들고 싶어서 로고 위에다 붙인 거거든. 그래서 어쨌든 자 it wasn't really until 하면 무조건 뒤에 뭐 나와요? then 나오죠. 자 요거 비로소 뭐뭐 하고 나서야 자 it wasn't 보자마자 비로소 뭐뭐 하고 나서야 이렇게 해석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자 요거는 서술형 조심하시고요. 자 70년대에서 80년대 초반 정도가 되어서야 진정으로 브랜드라는 개념이 점차 모든 사업 영역으로 확대되기 시작했어요. As entities were privatized, 회사들이 민영화되고 KT도 원래 우리 한국통신에서 공기업이었거든. 이제 민영화됐죠. 그래서 markets opened up, 시장이 열리고 and competition became fiercer, 그래서 경쟁이 심화되고 그래서 자 여기서 쏘는 마찬가지로 라는 뜻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the need to differentiate. 자, 투부정사 형용사로 쓰였고. 자, 자신의 사업을 다른 사람들 것과 differentiate. 구별짓고 차별지어야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별이 바로 브랜드 얘기한 거구나. 같은 스마트폰인데 누구는 애플, 누구는 갤럭시 사는 것처럼. utilities. 저 수도, 전기 이런 걸 utility라 그래. 알겠지? 그래서 이런 utilities, telecoms providers, banks, insurance companies, and airlines.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한국전력, KT, 도시가스, 그다음에 KT는 여기 와야지. KT, 그다음에 우리은행, 뭐 삼성증권, 화재보험 이런데, 그리고 대한항공 이런 거 다 싹 다 적극적으로 지금 월이지 근데 나온데 월이야 왜? 7, 80년대 그때 당대 얘기한 거야. 그래서 과거 시제 쓴 거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브랜딩이라는 힘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려고 받아들이고 있었대. 그래서 as brand owners fought for space in your mind. 그래서 아마 여기도 마찬가지일 텐데 너희도 아마 해줬을 것 같은데 감사하게도 왜냐면 지난주인가? 지난주에 그 우리 학원으로 퇴원했다가 다시 복귀한 중학생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애가 시무룩한 거야. 기가 막 좀 시무룩했어. 애들한테 마이클래스 가자, 우리 학원 가자 했는데 아무도 안 왔대. 근데 내가 오히려 걔한테 아니 너무 고마워 내가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너무 고맙다. 아니 알리는 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 사실 너네 축구 FIFA 월드컵 할 때도 뒤에 전광판 있잖아. 그때 그 프랑스전 결승전이었나? 그때 막 메시 막 이렇게 환호할 때 뒤에 현대자동차 로고 현다이 있잖아. 그거 한 3초 떴거든. 근데 현대자동차 임원들이 만세를 불렀대. 그거 하나로 10조 벌었다 막 이러면서. 왜냐면 현대라는 이름을 각인시켰으니까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알리는 거 자체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너네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거 이게 광고의 첫 번째거든. 그래서 애들한테 그냥 우리 학원 이름 얘기해줘서 고마워. 내가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래서 advertising became incredibly influential. 그러니까 브랜드의 파워 때문에 결국 뭐가 중요해졌다? 광고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the focus was on imbuing. imbue가 who하고 불어넣다야.
그래서 products and services에 의미를 불어넣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의미죠. 그죠? So that은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도록. 그래서 so that you as the customer could surround yourself with the brands that best represented you. 너를 가장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브랜드들로 너를 이렇게 둘러쌀 수 있게 소비자로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의미를 불어넣는 게 핵심이 됐어. So that 뭐뭐 하기 위해서죠. 이거는 in order to로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in order. 근데 물론 바꾸면 귀찮아지긴 하지. 왜냐면 you 뒤에다 이게 좀 길어지니까 in order for you to surround로 바꿔야겠죠. 만약에 바꾼다면 의미상의 조화를 살려야겠지. 다르니까. 그래서 이 정도만 잡고 The very notion of shopping as a form of personal expression.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의미를 불어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물건을 사는 행위 자체가 하나의 표현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죠? 왜냐면 명품을 사는 사람들, 예를 들면 내가 요즘 경기가 그렇게 안 좋다고 하는데 내가 백화점 갔는데 세상에 구찌랑 뭐 구찌는 걷다 손쳐. 그래도 나름 명품의 그나마 핫티어가 구찌랑 저거잖아. 루이비통. 물론 나 명품 잘 모르지만 와 샤넬이랑 디올의 줄이 1시간짜리 줄이 서 있는 거야. 사람들이. 막 에르메스도 사람 넘치고 에르메스 거기 막 예전에 동생이랑 엄마 생일 선물 사러 딱 가네. 에르메스 한번 구경하러 갔다가 스카프 하나가 얼마인 줄 알아? 스카프 하나 이게 요거? 얼마라고 했는 줄 알아? 한번 맞춰봐. 그냥 얼마였을 것 같아? 50? 380만 원. 내가 이제 그거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동생이 그냥 살포시 내릴 거 안녕히 계세요. 나 같이 나왔거든. 와 나 깜짝 놀랐어. 그래가지고 에르메스가 명품 위에 명품이더라고. 막 거기 가방 막 5천만 원이래. 근데 없어서 못 판대. 없어서 재고가 없어서 미쳤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왜 사냐고. 표현이니까. 그죠? 그래서 even businesses serving other businesses 저게 이제 상식 용어로 알아도 저런 걸 이제 소위 B2B라 그래. B2B. B2B는 말 그대로 뭐냐면 쌤은 B2C죠. Business to consumer. 너네가 소비자잖아. 그지? 근데 B2B는 예를 들면 나한테 이런 거 워드마스터나 이런 거 만드는 저희 비상 뭐 이투스 이런 회사들 우리한테 교재 공급하면 이런 걸 B2B라고 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저 B2B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다른 회사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조차도 왜냐면 얘네는 고객을 대상하는 게 아니잖아.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이 아님에도 얘네도 이제 뭐를 깨우치기 시작했다? 브랜드를 갖는 게 얘네한테 되게 중요한 게 되었다라고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래서 brands were now seen as more than just a logo or a tagline. 그래서 그저 로고나 그냥 태그에 불과한 게 아니라 they were seen as opportunities to create meaning. 그래서 여기 밑에 여기가 제일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의미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브랜드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졌으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저런 로고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아무렇게나 만든 게 아니라 전문가를 의뢰해서 막 만들고 했었었죠. 80년대 시장이 개방되고 나서 개방되고 기업 간의 경쟁이 매우 치열해졌죠. 따라서 브랜드를 통해 자신의 사업을 차별화 할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소비자의 구매 행위가 개성의 표현이 되면서 브랜드를 통해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다. 브랜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브랜드를 통해 의미를 부여하여 소비자 중심의 경영으로 바뀌었다. 자, 초이스 옵션 쓰면 되죠. 선택은 굳이 안 쓸게요. 무조건 해야 된다. 필수적이다. imperative 이 단어 꼭 기억하세요. 이거 꼭 지금 당장 해야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너네 명령문이 영어로 imperative야. 해야 된다. 그래서 소비자 중심, customer centered라고 하면 되겠죠. 자, 요 정도 보고 혹시 질문 있나요? 내 질문 중에?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이제 마저 뒤이어서 보겠습니다.